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7월 원서 접수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특히 이제 재외국민, 더군다나 12년 특례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12년 특례의 특징이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해외에 계시겠죠. 해외에서 서류 준비도 하셔야 되고 대학 결정도 하셔야 되고 또 대학에 맞게 또 입시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매우 분주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하시고 또 7월에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또 면접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면 되고요. 그 과정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 파트에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12년 특례 의과대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대학은 연세대학교 미래, 건양대학교, 인제대학교, 카톨릭 관동대학교 이 네 개 대학의 공통점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에요. 물론 최상위권의 대학은 아니지만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으로서 중위권, 중하위권의 대학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어느 대학도 100% 붙는다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의대를 원서 쓰는 구간 자체가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 스펙이 우수하신 분들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설령 내가 IB가 45점이다 또는 SAT 점수가 1600점을 맞았다 라고 해서 너는 어떤 의대는 100% 붙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더군다나 모집 인원도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력지표가 우수하든 학력지표가 다소 부족하든 간에 원서 지원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학교 YG까지 2023학년도에 전형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고 있는데 원서 접수는 올해는 7월 3일서부터 진행이 되죠. 대부분의 대학이 동일하게 7월 4일서부터 작년도에 진행이 됐고 1단계 합격자 발표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필답고사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2023학년도 후기부터 면접을 진행했어요. 물론 의예과는 그 전에도 면접을 진행하긴 했지만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쭉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7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8월 정도에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일부 대학 보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나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동국대학교, YG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은 10월, 11월 달에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5월에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 특례 의대의 전형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평가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하나만 서류평가 방식으로 선발하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인데 서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건양대, 인제대, 카톨릭, 관동대, 동국대, YG 그 다음에 을지대까지가 서류 플러스 면접. 면접도 재외국민 전형의 입시가 점차적으로 국내 입시의 경향성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지필고사의 출제 방식이라든가 면접의 형태라든가 그래서 요즘에는 면접이 대부분 인적성 면접,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또 지성 면접이라고 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수학하고 영어의 필답고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 플러스 화학의 필답고사를 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대학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동국대학교 YG, 아주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 왜냐하면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든가 수학이나 영어의 지필고사다,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지필고사다.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외국보다는 국내로 들어오셔서 오랜 기간의 준비를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높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됐다, 이런 분들이나 의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 아주대, 대구 카톨릭대학교, 동국대, YG가 될 거고 그 반대로 나는 서류의 우수성,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꽤나 좋은 편이다. 충분히 이 정도면 의대 합격할 수 있다고 난 자신한다. 이런 분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용으로 원서를 쓰시게 될 것 같아요. 자, 2024학년도에 달라지는 점,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와이즈 뭡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의 영역 중에 3개의 영역 등급 합이 4. 한의학과는 3개의 영역 등급 합이 5. 3개 영역 등급 합 4라는 수능 최저는 정말 높은 수능 최저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도 10명 정도 원서를 쓰면 수능 최저 충족하는 학생이 1명이나 2명밖에 안 될 거예요. 12년 특례는 사실 10명 중에 1명 충족할까 말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물론 수능 최저 충족자가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뽑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1단계에서 공인어학 성적이 20%가 반영이 된다. 특히 의예과는 공인어학 성적, 영어 구사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2년 특례로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꼭 갖추어야 되는 2가지가 뭐냐? 이러면 첫 번째는 토플 성적, 두 번째는 토픽. 이 2가지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영어 20% 플러스 면접고사 80%였는데 올해는 서류 20%에 면접 80%로 전형의 방법이 다소 변경되어졌습니다. 자, 지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현황 보시게 되어질 때 좀 주목할 점들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와 YG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특례 모집 인원을 쭉 정해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발표가 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 또 일부 대학은 12년 특례 의예과에서 선발하겠다는 인원이 명시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3년 특례 모집 인원은 참고로 보시라고 적어놨고, 자, 두 번째 2023년도에 지원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의예과의 지원인 거예요. 의예과에 2023년도에 보니까 연세대학교는 44명이 지원했고, 가톨릭대학교는 50명, 성균관대 55명, 고려대학교는 31명이 지원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31명이 지원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지원 인원이 나오죠. 지원 인원. 이 지원 인원은 의예과의 지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등록 인원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지원 인원이 35명인데 등록 인원이 191명이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왜? 아니 연세대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은 35명인데 어떻게 등록 인원이 191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 인원은 3월 원서 지원, 3월 입학에 원서 지원한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들이고, 여기에 등록 인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대학 전체의 등록 인원이에요. 대학 전체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에서 12년 특례로 선발한 학생은 191명이다. 191명. 물론 이게 3월 입학자. 여기다가 이제 9월 입학까지 합치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00명 정도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91명은 연세대학교 3월 입학자 전체의 선발 인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35명이라는 것은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한 35명을 의미합니다. 이걸 왜 정리해 놓고 있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내용을 보시면 연세대학교 191명, 성균관대학교 202명, 고려대 58, 한양대 209, 그 다음에 중앙대 76 이렇게 보면 12년 특례 전형으로 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은 어디냐? 인원을 많이 선발하는 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에서 12년 특례 학생들을 선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는 12년 특례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이게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지원 대학의 범위가 좀 좁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몇 개 학과에 집중된다는 거. 요게 단점이죠.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 표를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밑에 이유가 있어요. 밑에. 연세대학교 미래를 보면 3명, 인제대학교 3명, 건양대학교 1명, 카톨릭 관동대학교 3명, 을지대학교 3명이에요. 지금 보면 위에 있는 대학들은 190명, 202명, 209명이나 되는데
보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는 3명, 인제대 3명밖에 되지 않죠. 인세대, 연세대 3명도 12년 특례 전형으로 선발한 전체 인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인원. 그러니까 결국은 12년 특례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서울 상위권 몇 개 대학이 집중되어져 있고 지방의 대학으로 갈수록 12년 특례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3명이라는 숫자, 1명이라는 이 숫자가 의액과 1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 1명은 건양대학교에서 12년 특례로 선발한 전체 인원이 1명밖에 뽑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1명이 의예과가 아닐 수도 있다.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에 항상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냐면 대학이 원하는 정도의 학업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12년 특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입시,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적 적합성을 갖추어야 뽑는다는 얘기고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고 특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연세대 미래나 인제대나 건양대나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12년 특례 선발 인원이 많지 않고 이 많지 않은 인원 안에서 의예까지 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대학의 장점은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학생들의 스펙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적정 지원을 꾀할 수가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단점을 꼽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서류 제출의 과정에서 기타 활동 증빙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소서가 있는 학교라면 자소서 작성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 시에 충분히 본인이 그런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 발전의 가능성, 대학 입학 후에 학업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에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 잘못 뽑았다가 결국은 욕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현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지원 현황을 정리했고요. 대학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의예과는 사실 의대 중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스카이라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선호도가 매우 집중되는 구간. 의대는 5개의 구간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5개 구간의 첫 번째가 메이저 의대. 일반적으로 5개 정도의 메이저 의대 또는 범위를 넓게 잡으면 한 7개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대가 어디냐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의과대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요 핵심 대학이 바로 어디냐면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와 같은 대학이 핵심 대학이 되는 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이 지방의 국립 거점 대학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연세대학교 미래는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 의대 중에서 정말 상위 클래스에 해당이 되어지는 의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세대 의대는 전형의 방식이 1단계 선입평가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40%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는 8월 22일 날 발표가 되니까 7월 3일 날 원서 접수하고 8월 22일까지니까 그리고 면접 일자가 8월 26일이니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참고로 하이퍼에 비해서는 의대 면접이 7월 3일 날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 목요일에 개강이 되고요. 한 번 수업할 때 3시간씩 일주일에 3회 수업합니다. 곱하기 그리고 4주 진행하면 4, 3, 12, 12번 수업하게 되고 한 번 할 때 3시간씩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3시간씩 3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씩 총 12번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수업 안에서는 MMI 면접, 인성 면접, 대학별 면접이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방식의 인성 및 가치관, 서류 확인 면접을 진행한다. 이런 게 특징인데 온라인 면접이라고 해서 온라인 면접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 면접 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 업로드해서 올리는 거니까 면접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막상 면접을 진행해 보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형에서도 온라인 면접을 봅니다. 온라인 면접이라는 게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대학까지 직접 가요. 출석해가지고, 그렇죠? 교수님들은 다른 방에 계시고 나는 정해진 방으로 들어가서 태블릿 PC를 딱 켜면 거기에 문제가 딱 나오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영상을 보면서 구술 발표하게 되고 그럼 그 내용이 녹화가 되고 녹화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합격제를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면 면접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라인 면접이 시간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온라인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온라인 면접을 동영상 업로드를 이해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언어 능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토픽 성적을 6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 중에서 토픽 성적의 가장 높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미래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3급 또는 4급 또는 5급 정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연세대학교 미래는 2022학년도에는 33명이 지원을 했고 그 전년도에는 35명, 그 전년도에는 26명, 아마도 대략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원서 쓴다. 그러면 2명 모집한다 그러면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중 비대면 화상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면접 일자는 8월 26일인데 면접은 중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게 되어진다 라고 내어져 있고요. 화상 면접의 진행 방법이 나옵니다. 줌으로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 시에 본인의 수험번호나 이름을 발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잠시 기다렸다가 모니터에 질문이 뜨는 거죠. 그 질문이 뜨고 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고 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결국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 일자는 8월 26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대면 화상 면접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8월 25일 정도에 화상 면접을 진행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화상 면접이 대면 면접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재외국민 12년 특례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공통 문제다. 누이 말씀을 드리죠. 개별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국내 입시에서는 면접의 형태가 여러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는데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너 동아리 때 뭐 이런 활동 했는데 아니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해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학생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은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이게 핵심이겠죠. 하지만 12년 특례 면접의 핵심은 뭐냐면 공통 문항을 주고 지원한 학생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상 면접이 나름대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는 면접 문항이 발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3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의학적 인성문제 2번을 하나의 예시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 MMI 면접 또는 딜레마 면접, 상황 제시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질문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뇌사란,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하게 정지된 상태로 뇌사자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고 어떤 의료 조치를 취해도 통상 수일 내에 사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뇌사자 장기 기증이 법적으로 허용되었고 뇌사 장기 기증의 숫자는 2016년 573명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 515명, 2019년도에 44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이식 대기자는 2000년도에 2840명, 2021년도에 45,855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의 제시문을 주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재심은 가와 나의 상황을 다의 의료윤리 4가지에 근거하여 지지하거나 비판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바로 MMI 면접이다. 상황 제시 면접이다. 딜레마 면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면접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어지고요. 건양대학교는 면접이 좀 어려운 학교예요. 더. 어떻게 면접이 어렵다는 것보다 건양대학교 면접의 유형이 다른 대학과 좀 달라요. 건양대학교는 수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면접이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시면 자 1단계에서 5배수를 거르고 난 다음에 서류 적부 판정으로 2단계에서 면접 100%를 반영하게 되어지고요. 자 면접은 8월 6일 날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7월 3일 날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미래보다는 면접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학교고, 면접은 한 개의 면접실 기준 2~3명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명에서 3명 정도를 면접한다. 보통 3개의 방에서 면접을 진행하니까 각 반당 10분씩 진행이 되어지면 30분, 거기다가 지문 숙지 시간까지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면접이 끝나는데 50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 30%, 발전 가능성 40%, 전공 전공성 30%를 반영합니다. 면접에서는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은 데이터 분석, 평균, 표준 편차, 가설, 막대 브레프와 같은 생명과학 질문이 출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의학 인성과 의학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의학 전공 적합성, 결국은 4가지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제시문 하나, 의학 인성과 관련된 제시문, 그 다음에 의학 발전성과 관련된 제시문, 그 다음에 의학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제시문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양대학교 면접은 난이도가 좀 높고 실질 반영률이 높다. 다시 말하면 내가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접으로 뒤집자 이렇게 생각하면 건양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양대학교는 2023년도에 38명이 지원했고요. 2022학년도는 34명, 2021학년도에는 2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언어 능력 증빙에서는 토플 98점, 그 다음에 토플 98점이고 토익은 850점, 탭스는 366점 중에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는 대학교 입학 초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보면 면접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건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의학 발전 가능성, 그쵸? 추가 질문, 그 다음에 의학 인성,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학 인성, 의학 발전 가능성, 의학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생명과학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학 발전 가능성 문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코로나19의 방역 정책은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 방역과 국민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자율 방역이 있다. 당신이 더 지지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고요. 추가 질문에서는 방역, 자율 방역을 선택한 자에게는 이런 질문이 주어지네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왜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 방역을 시행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 방역 선택자에게는 그렇다면 현재 왜 자율 방역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인데 사실 12년 특례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서는 한국말을 저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말이 좀 서툰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한국에서 쭉 초중과정을 나온 사람들보다는 문자에 대한 독해와 이해가 떨어지거든요. 표현력도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면접들, MMI 형식의 면접이나 지성이나 인성의 면접들은 결국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3일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좀 더 면접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건양대학교하고 똑같아요. 면접의 비중이 크죠? 2단계에서 심층 구술 면접의 100%가 반영이 되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19일 전년도,
물론 이제 올해 좀 바뀔 수도 있죠. 전년도에는 11월 19일, 그 다음에 면접일자가 11월 9일, 죄송합니다. 면접일자가 11월 19일이고 1단계 발표가 11월 9일이니까 우리가 특례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 기간이 충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내가 건양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의 면접 준비를 7월, 8월에 만약에 했다면 나중에 11월 달에 면접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겠죠. 자, 면접의 내용은 공통사항으로는 인성, 면접 태도, 표현력, 특기사항, 전공 적성, 그 다음에 수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지성 면접에서는 생명과학 원투나 화학 원투에 관한 구술 테스트 방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주로 다중미니 면접, MMI 형식의 면접을 보게 되고, 언어 능력 증명에서는 토픽은 3급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토플 IBT는 8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원한 학생들은 18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지원 인원이 많죠. 41명 정도. 근데 저기 나와 있는 4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대학교에서 4명을 뽑는다. 하지만 뭐다?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다. 4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실제 학생들이 그거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인원이 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도 있는데, 인제대학교 지금 보시면 4명 정도를 3년 특례에서 선발한다. 최대 인원이긴 하지만 2022학년도 인제대학교 전체에서 선발이 되어진 12년 특례 의예과가 아니라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고, 2021학년도는 12년 특례에서 전체에서 선발한 인원이 1명밖에 되지 않아요. 의예과가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4명이라는 숫자가 100% 4명을 뽑는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4명은 최대 선발 인원이 4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대학교 재배공무원 전형 의대 MMI 면접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1번에서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우리반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회의를 몇 번 하였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시간상 오늘은 결정을 해야 한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와 친하게 지내는 반장이 나에게 다들 자기들의 의견이 좋다고 주장해서 결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계획안이 결정됐다고 해도 필요한 역할을 맡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다. 그것이 더 걱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반장의 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 번째는 응시자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형태죠. 결국은 면접의 유형은 공통점이 많아요. 대학들마다 면접의 형태가 다 다르긴 하지만 사실 학원에서 면접 수업 진행하게 되어질 때 인제대판, 연세대 미래판, 건양대판 이런 거 없습니다. 없는 이유 첫 번째, 연세대 미래에서 의대 선발하는 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학원에서 만약에 인원을 많이 모아서 10명을 모았다. 그럼 연세대 미래 학생들끼리 수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학생이 붙고 떨어지가 바로 보이겠죠. 면접의 부작용이 매우 심하다는 점.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만 모아서 수업을 하기도 어렵다는 점.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또 면접 수업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다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이렇게 의학 계열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6개를 의대만 쓸 수도 있고 의대를 쓰면서 약대를 쓸 수도 있지만 면접의 유형 자체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수업 진행하고요. 학생 제출 서류 기반한 1대1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1대1로 빼서, 왜냐하면 같이 수업을 하면 발표하기 어렵죠. 1대1로 빼가지고 실제 다른 학생이 어느 대학교 어떤 과에 원서를 썼는지를 서로 모르도록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자, 다음 가톨릭 관동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마지막 대학인데 면접이 30%를 반영을 하고 1단계에서는 일정 배수를 통과시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원 인원이 약 31명 정도 지원했어요. 여기서는 43명, 그 다음에 45명 정도 지원했으니까 1단계 배수가 적어도 5배수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8월 5일, 면접 평가는 8월 20일 정도 되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시간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8월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 좀 늦게 보는 편이니까 앞에 대학 준비가 되시면 나로 준비가 좀 잘 되겠죠. 그럼 가톨릭 관동대학교 면접은 다른 대학들보다는 좀 더 면접을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면접의 가장 큰 핵심은 집단 토론 면접이에요. 집단 토론 면접.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 대학 관동대학교는 인적성 면접을 보는데 인적성 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반, 개인 품성, 과, 지원 동기 등에 관한 질문 및 전공 적합성과 장래를 종합 평가하는 등 평이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지만 가톨릭 관동대 같은 학교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인적성 면접보다는 집단 토론 면접의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집단 토론 면접에서는 시작 후 문항을 배포하여 5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며 토론 주제는 일반 의료윤리에 관한 내용이다. 집단 토론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주로 교대에서 집단 토론 면접을 많이 진행하고요. 교대, 사범대학교 교대, 서울교대나 경희교대 같은 교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해줘도 그전에는 집단 토론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집단 토론 면접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공통 제시문을 통한 비교평가. 거기다가 공통 제시문을 가지고서 집단 토론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합격생을 가려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과학적이겠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자들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가톨릭 관동대학교 언어 능력 증빙을 보니까 토픽은 4급 이상이고요. 토플은 IBT가 80점. 추가 제출 서류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4개의 항목의 추가 제출 서류가 있고요. 해외 출신 학교 프로파일에서 제각했던 모든 해외 학교에 대한 프로파일과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 관동대학교 우리가 면접 문항을 보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면접 문항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면 집단 토론 문제가 주어져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건양대학교 재외국민의학과 발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잘못 기재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 지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관동대학교 집단 토론 면접 문항입니다. 대학교 홈페이지 선행학습 영역평가에 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항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1번 어떤 내용 나오냐면 49세 남자 A씨는 6개월 전 복부 불편함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림프종의 진행 속도는 매우 빨랐고 항암 치료에도 반응이 없었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 환자는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어 대학의 응급실로 실려왔고 경련 증상도 동반되었다. 주치의 A는 간에 침범한 림프종이 급성 간부전으로 발생했고 림프종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어떤 치료를 해도 환자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환자의 가족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은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달라며 모든 치료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치의 A는 심실세동이 있는 A 환자에게 CPR을 시행하였고 다행히 환자의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여전히 없었다. 간 부전으로 인한 출혈 소견, 급격한 소변량의 감소, 그리고 간간이 부정맥에 관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제시문이 있고요. 각 문항별 사례에서의 문제점과 본인이 각 사례의 의사 A라고 가정했었을 때 취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집단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게 단지 의사소통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과학적 기초 이해,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면접 질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은 12년 특례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4개 대학에서 설명을 드렸네요.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톨릭 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4개 대학 설명을 드렸고 이 4개 대학은 다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입시 컨설팅, 12년 특례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그 다음에 면접 수업, 그 다음에 온라인 원서 접수 대행 4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과정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잘 해오셨지만 지금 이제 5월이니까 5월부터 7월 달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또 7월 원서 접수 이후에 나중에 면접까지 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오래 계시다 보면 입시 정보에 대한 왜곡이라든가 또 입시 정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시를 잘 이해하시고 올바르게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